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2부는 예산 언박싱으로 이어갑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대구시 어떤 예산을 파헤쳐 주십니까? 네, 3월이잖아요. 3월이면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마주하게 될 AI 교과서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AI 교과서, 야, 이거 제가 방송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강은희 교육감이 AI 교과서의 도입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이유로, 일선학교에 도입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정교조 대구지부에 의해서 이제 직권 남용으로 고발이 됐는데 그 고발장을 쓴 사람이 접니다. 고발 대리인이 저고요. 네, 변호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직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 얘기는 제가 곁들여서 양념으로 살짝만 하고 오늘은 일단 예산의 관점에서 하는데. AI 교과서가 일단 이제 대구 지역의 큰 화제가 된 것은 도입률이 99.7 몇 %인가 아마 약간 한 몇 개 학교 빼고 거의 다 대부분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타 지역은 전국 평균이 뭐 30%인가 40%로 제가 기억합니다. 월등히 높아요. 대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제가 이제 사건 준비를 하면서 취재했던 선생님들의 다수의 이야기가 원래 우리 관련된 법 규정에는 교과서는 학교가 선정하는 거지 국가가 야 너 이거 해 절대 못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교장에게 선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이제 하도록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다수 들려서 결국 이제 정교조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하여튼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뭐 AI 뭐 시대 좋고 다 좋은데 AI 갖다 붙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닐 거고 그 현장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단 AI 교과서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좀 뭔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AI 교과서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앞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저희는 종이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받잖아요. 네. 이 AI 교과서 취지 자체가 그겁니다. 저희가 종이로 이제 책을 보고 있고 수업만 받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느 파트에 약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교과서를 사용을 하면 태블릿으로 AI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요. 네. 제가 만약 영어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이 AI가 학생에 대한 컨설팅을 진단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문법이 약하네요. 수학에서 이 파트가 약하네요. 이걸 진단해서 수업 파트를 재구성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선생님은 학생 개별의 진단 보고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수업을 재구성해서 다시 또 수업에 맞는 거를 제공한다. 라는 게 AI 교과서의 취지인데요. 네. 지금 이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교과서로 말씀하고 있지만 네. 수업 보조 자료로 일단 이제 활용하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근데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도요, 영어, 수학, 정보 이 세 과목만 AI 교과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아이에게 태블릿을 쥐어주는 것 자체가 이건 어떤 그 아이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절에도 한 반에 90%가 놀아, 10% 정도 공부해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 나머지 한 60, 70%를 안 해, 공부를. 뭐 그런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인데 이 상태에서 교실에 AI 교과서를 쫙 도입해서 뭐 태블릿을 이렇게 하면 교육 목적으로 이걸 하는 아이보다 교육에 참여도가 낮은 아이들이 노는데 오히려 더 몰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전자기기를 아이들한테 쥐어주는 건 핸드폰 포함해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꽤 많이 동의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그 학생이 취약한 면이 있는지가 꼭 인공지능이 체크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대한 의문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을 도와준다면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싫어할 리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그렇죠. 네.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일일이 아이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너 뭐가 부족하니 너 잘 모르는 게 뭐니 애들이 질문도 안 해 이러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AI가 딱딱딱딱 파악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는 뭐 몰라요. 얘는 원을 잘 몰라. 얘는 집합을 잘 몰라. 오케이 나 이제 파악했어.
그렇게 아름다운 거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선생님들도 다수가 반대하느냐.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면 도입을 얘기했다가 하도 반발하니까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자율 도입이라고 바꿨잖아요. 네. 자율 도입이란 말은 학교에서 선택해라.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교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학부모도 부르고 선생님도 부르고 해서 위원회 꾸려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 국가는 관여 안 할게. 자율 도입이야. 자율 도입.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강은희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희한한 달성률을 달성해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네. 대구를 제외하더라도 네. 이게 또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채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네.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가 100%죠. 너무 높잖아요, 거의. 네.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보니까요. 그 저희 대구 강은희 교육감님이 네. 그 시도지사,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교육감의 탑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 교육감, 제 강은희 교육감님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거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제 국회 청문회까지 출석을 해가지고 이 AI 교과서 필요하다라고 또 이제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거 많이 혼났는데 그 자리에 가갖고 그죠? 네, 그렇죠. 네, 질문 엄청 당했어. 거기서. 네. 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뭐 이제 사실 교육감이 일단 제가 이제 언론을 봤을 때는요. 네. 대놓고 교장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대구 교육청은 이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학교 교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정을 했다고 합니다. 난 권유했지. 강제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사실 교육감이 교장한테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저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기에는 이게 외압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외압을 했다라고도 많이 좀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네. 직권남용 소송을 고발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정교조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이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근데 학교장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게끔 직권을 남용해서 방해했다. 무슨 직권? 뭐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도가 성립돼 있으니 만약에 진짜 이 교과서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제적인 뭐가 있었다면 강은희 교육감 말은 그렇게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교육청에 있는 인사들이 학교장과의 통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광범위하게 지금 정교조가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는 반대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요. 선생님들은 다수예요. 과반이 훨씬 넘어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도입된 배경이 뭐냐. 해야 된대. 교육청에서 하라 그랬대. 해야 된대. 학교장이 이거 뭐 엄청 압박받고 있대 지금. 이런 얘기들은 자료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료들도 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대구만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100% 육박한다니까. 불러줄까요? 서울 24%, 인천 20%, 부산 35%. 그 경북마저도 45%야. 에? 그 보수의 심장 성지가 경북이 45%대 대구만 거의 100%라니까. 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육청의 간섭 없이 이게 돼? 에? 근데 우리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린 도입을 찬성해 했으면 몰라. 그러면 이해가 돼. 선생님들 다수가 반대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난 진짜. 하여튼 강은희 교육감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정책적으로 도입하겠다. 정책적으로 전면 도입하겠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다가 국회에서 좀 혼이 났죠. 학교장이 선정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도입하면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약간 혼이 나는 질문도 들었던데. 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76종 가격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 이용료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하면은 이 AI가 분석해가지고 이 학생은 이런 놈입니다라는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온라인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용료까지 더해서 1년 기준에서 한 5만 원에서 9만 원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 선정이 돼버렸어 대구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요. 네. 교육청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자기는 된대요 또? 네, 준비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산을 따져보면 제가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이게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일단 그 AI 교과서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태블릿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태블릿에 AI 교과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 이 AI 교과서 설치하고 보는 게 구독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종이책을 사면 사는 거지만 AI 교과서는 우리가 구독 시스템처럼 1년 1년 구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구독료를 내야 되겠죠. 일단은 그 태블릿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태블릿 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이제 26년? 16년부터요. 16년? 네, 16년부터 이제 1인 1학생 1태블릿 네.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도까지 네. 학생 학생 1인당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제외하고요. 3학년부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당 태블릿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시스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예. 이게 올해 예산만 397억 5,400만 원입니다. 여기 뭐 태블릿도 주고 교실에도 와이파이도 깔고 와이파이가 또 이제 뭐 노후화되면 또 갈아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인데요. 작년 대비 11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게 태블릿 주는 비용이고요. 이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 얼마냐? 네. 올해만 89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영어, 수학, 정보 과목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지금 90억 가까이 들어가죠. 오, 꽉 찼네요. 네. 근데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이게 지금 AI 교과서라는 게 지금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날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늘린다는 거죠. 네, 더 네. 늘리고 학년수도 늘리고 과목수도 늘린다라는 계획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고 이걸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냐?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은 오로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발행사라고 하죠. 이 AI 책을 이제 만들고 이제 교육청에 납품하는 그 발행사는 이 구독료를 10만 원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구독료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AI 교과서가 시행이 되었을 때 만약 발행사가 구독료를 좀 늘리겠습니다. 해버리면 예산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에는 준비가 거의 완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나 잠정적으로 전면 도입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뭐 언발에 오줌 두기 비슷하게 수습을 해놨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확대되고 과목이 확대돼도 여전히 100%로 다 꽉꽉꽉 채워버리면 도입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정부 지원 없이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육의 그 방향은 저는 기회 균등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공부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정직한 게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교과서가 됐든 뭐 참고서가 됐든 책상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재능이 있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 아이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꼽히게 하게끔 국가가 지원해주고 기회 균등화를 보장해 주느냐의 차원에서 정책 입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I 교과서 도입이 그런 교육 격차의 해소 내지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과연 그게 맞냐. 근데 오히려 거기에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근데 AI 교과서가 처음에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한 게 그 선생님이 없어도 교과서가 가르쳐 준다. 수업을. 인공지능이 막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해. 그래서 선생님 없이도 AI 교과서만 보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목표가 거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없애고 인공지능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건데.
그런 걸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그래요. 참.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뭐 문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자, AI 교과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됐을 때 예산 이런 걸 다 떠나서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점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예산적 문제를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AI 교과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적 그대로 잘 돌아간다면 좋죠. 이게 AI가 어쨌든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진단해서 그렇게 한다. 베스트죠. 그런데 그런 보장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검증되었냐 했을 때는 검증이 안 되었다라는 문제인 거죠. 예. 사실 AI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 개개인의 그런 교육적 문제까지 다 보완할 수 있을 만큼 AI가 발전이 되었냐 했을 때 캐치 마크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학생들은 사실 테스터 돼버리는 거죠. 학생의 교육 현장에서 이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학생을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실험 대상을 쓰는 겁니다.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또 이제 기업에서는 또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겠죠. 몇 년을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태블릿 전자기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 학생의 문해력 을 상당히 많이 저하시킨다. 그러니까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전자기기를 많이 쓰고 AI 많이 쓰긴 하지만 저도 책을 보고 자랐던 저도 네. 지금 그걸 많이 접할수록 너무 많이 의존하고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너무 이제 기술 의존적으로 간다. 그리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너무 이제 기술이 이게 너무 성급하게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닐까 예. 싶은 그런 교과서적인 문제의 이 자체만의 문제를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한다. 이런 게 또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예산적으로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지금 교육청 돈이 있냐, 네. 돈이 없냐 이렇게 네. 또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이 없냐라고 물으면요. 단순하게 이 물으면은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교육부금으로 3조 받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4,4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 받고 있는 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교육청의 돈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내국세, 세금의 19.24% 비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나라나 시로부터 받는 돈은 웬만하면 세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줄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돈을 쓸 일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돈 쓸 때가 남죠.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에서 12월 31일까지 소멸이 되니까 그걸 연장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정부에서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래부터 거의 한 49% 부담하던 것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요. 교육청에 너희들 돈 쌓아놓고 있는 거 많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거 부담해 라는 게 정부 논리고 야당의 논리입니다. 여당의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정부가 그래도 지금처럼 부담해야지 라는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니다. 지금 교육청에 돈 많으니까 정부는 향후 한 10% 정도 부담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돼버리잖아요. 대구시의 무상교육 예산이 1,000억입니다. 원래 이거를 정부가 49% 부담하고 교육청 45%, 나머지가 시가 부담했는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1,000억 정도 교육청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적 리스크가 짊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AI 무상교육, AI 교육 이거 예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큰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말고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예산을 한 해 안에 다 써야 되지만 기금은 적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교육청 작년 말에 조성된 금액이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남는 돈 저금하는 돈이 2,892억.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4,800억 정도 있었는데 합하면 7,692억이죠. 네. 근데 계획상으로 이게 2025년도 올해 말이 되면 예. 이 7,000억 가까운 돈이 4,400억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내국세 비례해가지고 교육청 돈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거의 3년 동안 세손법 검천하게 났죠. 이 돈을 기금에서 끌어와서 메꾸고 있습니다. 네. 세손펑크가 앞으로도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돈 계속 끌어와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AI 교과서 이렇게 좀 돈 엄청나게 많이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있는데 과연 이 불안정한 세손펑크 상태
기금의 적립금 상태 봤을 때 지속 가능성 있냐 했을 때는 너무 많이 갸우뚱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시선을 잠깐만 돌려보면 네. 그 대구시 교육청의 노동 환경이 어떻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요, 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방과 후 학생들 약간 교육에서 늘봄 교사분들 예. 계시잖아요. 예. 이 늘봄학교 강사료가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가. 완전 전인공 구조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봤는데. 네. 지금 16개 시도의 평균 그 늘봄학교 강사료가 4만 원 이상인데 대구가 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안 쓰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구 교육청 앞에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금 천막농성하고 있고요. 2년 동안 단체 협약을 진행했는데 한 번도 요구안에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안 쓴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산에서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거기에 쓸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다. 마음과 의지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구시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AI 교과서랑 가릴 때는 AI 교과서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돈도 많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비정규직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있다. 라고 보면 아, 이 대구시 교육청의 참 이 모습이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교육감의 치적으로 아까 이제 그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꾸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그 랜드마크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심볼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욕구, 욕망에 잘 함정에 빠진다고 했는데 교육감으로 살 수 있는 심볼은 이런 거겠죠. 그렇죠. 강은희가 해냈다. 그래서 AI 교과서의 선두주자고 그런 욕심이 났겠죠. 강은희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치 행보를 생각한다면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왜 선생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다수가 반대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왜 우려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교육감이 듣고 그건 잘 몰라서 그래. 그건 오해야, 오해. 한번 써보면 좋다 할걸? 이라고 누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가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죠. 네. 다음 지방선거 전에 어떤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심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드는데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제 바람인 거고 정교조가 고발을 하게 된 것도 그 배경인 거고요. 근데 하여튼 그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고발이 됐고 증거 자료들은 제출을 했는데 일선 학교 교장들의 수사 협력 의지가 중요해요. 네. 교장들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선정 권한. 근데 교장들이 입을 모아서 나는 자율적으로 했는데요. 학교 선생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들어보니 좋은 거 갖다가 해붙는데요. 강은희 교육감은 아무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쭉 교장들이 입을 맞춰버린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제가 이 점은 정교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네. 선생님들이 왜 나의 목소리가 좌절되었는가? 나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교장선에서 반영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파헤쳐져야 되고요. 교장 말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제가 드려봅니다. 또 강은희 교육감 되게 불쾌해하시겠네. 제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요. 예. 어쨌든 이례적이니까 대구 100%에 국박한다는 거지. 예. 이거는 원래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진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들 한번 모시고 AI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조영태 정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